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924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일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24년 봄 3차 원정대원은 총 12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원정 대장으로는 1922년 대장을 맡았던 찰스 브루스가 다시 임명되고, 부대장으로는 1922년 무산소로 8,040m까지 올라갔었던 구르카 부대 에드워드 노톤 중령이 임명되었습니다. 대원으로는 1922년 선발되었던 조지 멜러리와 외과 의사로 인도병원 근무 중인 하워드 서머벨, 그리고 구르카 부대 제프리 브루스 소령이 이번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운송 책임자로는 인도 산림청 소속 에드워드 세비어와 책임 닥터로는 영국 공군 군의관 조지 힝스턴 소령이 참가를 했습니다. 추가 등반 참가자로는 알파인 클럽 소속으로 지리학자이며 산소통 전문가인 노엘 오델이 참가하고, 노엘 오델의 강력한 추천으로 옥스퍼드 대학 스피치베리겐 탐험 대원으로 참가했던 22살의 앤드류 어빈이 선발되었습니다. 어빈은 옥스퍼드 공대 출신으로 대학 산악부에서 알프스 스키 등반을 시작하고 영국 내에서 약간 등반을 했으나, 당시 대원 선발 과정에서 등반 경험 부족으로 반대가 많았으나 인내심과 힘이 좋다는 평판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젊은 앤드류 어빈은 실력이 검증되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었던 대원으로 2차 공격조 조지 멜러리와 에베레스트 북면 캠프 6에서 정상을 향해 마지막 공격을 함께 했지만 북동능선에서 멜러리와 함께 실종되어 버린 안타까운 산악인입니다. 하워드 썸머벨의 등반 동료이며 레이크 디스트릭트 등산학교 교장 출신 벤틀리 비텀과 헨리 모세드 추천으로 존 드 비어 해저드가 새로운 멤버로 참가를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등반가로 알려지고 1922년에 참가했었던 조지 핀치는 원정위원회와 동료 산악인들한테 인심을 잃어 탈락을 했습니다. 대원 모집 과정에서 최초로 여성 대원이 참가를 신청했으나 탈락을 했습니다. 1922년 다큐멘터리 카메라맨으로 공식 참가했던 존 노엘 소령이 군에서 제대를 하고 익스플로러 필름 회사를 차리고 원정위원회에 원정 비용 8,000파운드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사진과 영화 제작 일체의 저작권을 갖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참가를 했습니다. 존 노엘은 1922년 조지 멜러리와 하워드 썸머벨조의 등반 기록과 조지 핀치와 제프리 브루스의 산소통 사용 공격을 보고 1924년 원정대는 에베레스트 등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도박에 큰 돈을 건 셈으로 많은 원정 비용을 지불하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노엘의 생각은 만약 1924년 원정대가 등정에 성공한다면 이 위대한 승리를 후세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성공하면 많은 돈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제안을 했으며, 당시 최고 비싼 좋은 카메라 장비를 마련해 출발을 했습니다. 존 노엘은 원정대장 찰스 브루스한테 영화는 스토리 형식으로 만들고 인간이 자연에 대한 도전을 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정 대원들한테는 등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1924년 에베레스트 원정 대원들은 각자 인도 북부 도시 다리질링에 있는 에베레스트 호텔로 모였습니다. 예전처럼 대규모 원정대로 1922년 원정 루트를 따라 다리질링을 3월 25일 떠나 티베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킴, 캄파종, 파리종 루트로 말, 노새, 야크 등 350마리 이상이 짐을 운반하고 많은 짐꾼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58세 원정대장 찰스 브루스는 다리질링을 출발한 지 보름 만에 말라리아 병이 재발돼 심한 기침과 오열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 책임 닥터 조지 힝스턴과 함께 다리질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대장 브루스는 이 원정대가 출발하기 바로 전에 인도에서 호랑이 사냥에 나가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당시 회복도 잘 되고 컨디션도 좋아 출발했으나 재발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 벤틀리 비텀도 이질에 걸려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원정 기간 동안 캠프나 지키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초장부터 대원 전력에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후에 그 등산 역사가들은 대원 선발을 너무 적게 뽑아 출발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대장 찰스 브루스가 말라리아로 졸지에 후송가는 바람에 1924년 4월 13일자로 원정대장을 부대장이던 에드워드 노턴 중령한테 넘기고 부대장은 조지 멜러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원정 대장이 된 노턴은 부대장 멜러리한테 정상 공격을 짜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조지 멜러리는 이번이 세 번째 원정으로 에베레스트 등반 경험이 제일 많은 리더로 모든 기술적 등반과 정상 공격을 계획을 짜서 노턴 대장과 원정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1차 공격은 무산소로 공격을 하고 실패하면 2차 공격전은 산소통을 사용해 공격하기로 통보를 했습니다. 조지 멜러리도 이번 원정에서 8,000m 이상 등반은 산소통을 사용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1924년 원정대는 세 번째 에베레스트 등반인데도 등반가들 장비인 옷과 침낭 등이 개선되고 진전된 것이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텐트는 자신을 위해 윈퍼 텐트를 개인별 하나씩 가지고 갔습니다. 원정대한 대원 그 장비 구입비로 예전처럼 50파운드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당시 피켈은 체르마트에서 일괄 구입해 지급을 했습니다. 1922년 원정단 당시 바람 차단과 보온으로 해 오리털 파카를 자체 제작해 입고 장비에 대해서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조지 핀치가 선발 대원에서 탈락한 상황으로 그 어떤 대원도 개량된 오리털 윈드 자켓을 갖추고 출발한 대원은 없었습니다. 원정대장 노턴의 그 웃돌이 자켓은 짧은 개량 바바리 코트 정도였습니다. 이번 원정대 식량에서 좀 특이한 것은 푸아그라를 넣은 메추라기 캔 60개와 샴페인도 40병이나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자료를 보면 술이 부족해 항상 아쉬웠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 방한 등산복이 너무 빈약해 고통스러운 추위를 참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지 핀치가 비록 원정대 선발에서는 탈락했지만 산소장비 그 분과위원으로 핀치의 그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작된 시제품 산소통을 하워드 썸머벨이 알프스에서 다양하게 가파른 바위 오르막길에서 실험해 보았지만 여전히 무겁고 균형 잡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썸머벨은 이 개량 산소통을 사용해 본 후 거치장스럽고 무거워 등반에도 방해가 된다며 감명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4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2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24년 1월 동계올림픽이 프랑스 샤머니에서 세계 최초로 개최를 했습니다. 당시 8,000m를 무산소로 돌파해 위대한 등반 업적을 이룬 1922년 영국 에베레스트 등반 대원들한테 세계 최초로 올림픽 상이라는 명목으로 13개의 은메달을 주었습니다. 당시 원정대장 찰스 브루스는 인도로 떠났기에 부대장이었던 에드워드 스트루트 대령이 대신 받았습니다. 후에 그 인도에 있던 그 세르파 2명한테도 추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